얼마나 싸게 지어줄 수 있는 것인지, 아무것도 들어갈 것이 없다고 하는 업체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을 한 번도 제 채널에서 한 적이 없는데 앞으로는 좀 하려고 합니다. 감성인형 감성주택. 안녕하세요. 감성주택의 박지성 대표입니다. 오늘부터 예비 건축주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 그 베스트 10, 그 베스트 10가지를 앞으로 이제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10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제 평당 단가. 건축주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또 평당 단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평당 단가에 대한 내용을 좀 오늘은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건축비 이외에 들어가는 이제 부대 비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대 비용들은 이제 어떤 것이 있고 얼마 정도 들어갈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3편에서는 계약 이후부터 이제 입주까지의 이제 완공 기간, 그런 것들을 또 알아야 이제 건축주님들이 이제 건축 계획을 할 때 언제쯤 되면은 내가 이제 그 집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거를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제가 사실은 이 면도를 안 해서 마스크를 썼는데요. 좀 얘기하다 보니까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설계비의 차이점. 설계비는 어느 곳에서는 뭐 싸고, 어느 곳에서는 비싸고, 어느 곳에서는 받고, 어느 곳에서는 안 받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도대체 설계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도대체 어느 정도가 적당한 선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목조주택과 콘크리트 주택의 차이점. 예. 그러니까 목조주택이 요즘에 굉장히 활성화되고 굉장히 선호하는 거는 알겠는데, 콘크리트 주택하고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심도 깊게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또 많이들 질문하시는 이제 모듈러 주택과 현장 주택의 차이점. 예. 모듈러 주택도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장점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또 단점도 갖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이제 좀 다른지, 어떤 것이 뭐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보다 판단은 이제 건축주님들, 예비 건축주님들이 하시고, 저는 모듈러 주택은 이런 장점과 이런 단점이 있다. 그리고 현장 주택은 모듈러와 비교했을 때 이런 장점과 이런 단점이 있다라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게 누워지네. 의자가 자꾸 누워지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 대금의 지급 방법. 네. 이제 각자 이제 뭐 회사마다 이제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내용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것이 좀 더 올바른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인 건지, 그리고 알아야 아무래도 이제 그 달라는 대로 무조건 주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그 다음이 뭐냐면은 이제 그 대부분의 이제 건축주님들이 이제 익숙한 것은 내 집을 팔고 이사를 가시거나 내 집에 대해서 세를 하고 있으면 세를 받고 그걸 다른 데다가 넣고 가기 때문에, 건축비라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굉장히 텀이 생겨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이사를 간다라고 할 때는 내 집을 빼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집에서 나온 돈 갖고 저 집에다가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건축은 이 집에서 나온 돈을 빼고 집이 지어질 동안 이제 내 돈이 이제 건축비에 먼저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건축비를 어느 정도 대출을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건축비 대출에 대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성고 대출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 이제 아홉 번째가 뭐냐면은 직영공사하고 하도급 공사의 이제 차이점. 예. 도대체 직영공사 하는데
직영공사는 뭐고 하도급공사는 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장단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10번째로는 좋은 건축업체의 선정 기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업체의 선정 기준, 네, 지금 네, 조명이 넘어갈 뻔했습니다. 좋은 업체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째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 평당 단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그 평당 단가라는 거, 그럼 평당 단가가 도대체 뭐냐? 평당 단가라는 것은 건축비 전체 금액에서 건축 면적을 나눈 것을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건축비가 100원인데 내가 10평이에요. 그러면은 10으로 나누면 건축 평당가가 10원이 들어간 거죠. 예. 근데 말 그대로 이거 나누는 기준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건축 면적에서 하지 않고 일반 그 하우징 업체들이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에서 나누거든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아파트나 아니면은 뭐 일반 뭐 연면적이라는 것은 실내 공간을 얘기해. 실내 공간 안에 여러 가지 뭐 베란다라든가 테라스, 뭐 다락 이런 것들은 서비스 공간으로 빼거든요. 그 서비스 공간이라는 부분 자체가 전체적으로 건축 면적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전체적인 건축 면적에서 나누는 게 맞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30평인데 테라스랑 뭐 다락이랑 뭐 합쳐서 다 해보니까 뭐 38평이야. 그럼 실제적으로 38평으로 나누는 게 맞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38평으로 나눴을 때의 것이 평당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반적으로 또 이제 하우징 업체 같은 경우에들은 보통은 연면적으로 또 나눠요. 연면적으로 나누면 당연히 평당가가 올라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차이점이 있어서,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그게 되게 우문현답인 게, 내가 물어볼 때는 편해도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이제 평당 단가예요. 그래서 예비 건축주님이라면 이제 막막한 물음이기도 하고, 또 간편한 물음이 이제 평당 단가가 얼마이냐라는 것인데, 사실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회사마다 각자 다른 스펙을 만들어 놓거나 각자 견적을 내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서의 평당 단가를 물어보는 것인지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건축주님들 입장에서는 어느 업체가 가성비가 좋은 것인지 또는 어느 업체에서의 스펙이 비싼 것인지를 판단할 기준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그냥 막막한 물음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건축주님들의 질문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당장 등기와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와 같이 집을 지었을 때의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둘째, 건축에 관련되어진 집만 지었을 때의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셋째, 지금 이 질문을 받는 업체는 다른 업체보다 얼마나 싸게 지어줄 수 있는 것인지, 아마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궁금증의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건축업체들은 이와 같은 답을 내어주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고 싶은 정보와는 다른 정보들이 담겨있는 답을 주기 마련이에요. 첫 번째로는 당장 등기와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와 같이 집을 지었을 때의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라는 것에 대한 느낌은, 건축업체들은 당장 그 등기와 입주가 가능하도록 상품을 만들어 놓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의 부분만 맡아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명확한 답을 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건축 이외의 다른 것에 대한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를 들면은 내가 컴퓨터를 하나를 사서 놓고 싶은데, 컴퓨터 가게 가서 책상을 놓고 의자를 놓고 컴퓨터를 놓고 했을 때의 이런 전체적인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 것인지 라고 물어보는 거랑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건축에 관련되어진 것만, 어느 정도 공부를 해갖고 이제 알았어. 그럼 컴퓨터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거야. 예를 들면요, 컴퓨터에 대해서만 얼마인지, 말 그대로 건축에 관련되어진 집만 지었을 때에는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근데 그것도
각각 집마다 들어가는 자재와 평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답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컴퓨터가 말 그대로 CPU가 몇이고 램이 몇이고 뭐 보드가 뭐 어떤 것이고 그다음에 그래픽 카드가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고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명확한 답을 주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을 받는 업체가 다른 업체보다 얼마나 싸게 지을 수 있는지 라는 것에 대한 것도 어찌 보면은 그 질문을 받는 이 업체에서는 그것이 가장 큰 상담 요소라 생각해서 대부분이 최소의 금액만을 말해주는 업체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어떤 업체들은 부가세를 별도로 해서 부가세 별도라는 말 자체를 하지 않는 업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또한 그다음에 테라스라든가 포치, 데크 등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것을 예상하면서도 그런 값을 모두 빼고서 기본적인 스펙 단가만 얘기하는 업체가 대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 건축주와의 이제 좋은 관계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걸 생각해서 어차피 꾸준히 쭉 가야 되니까 끝까지. 근데 중간에 이런 것들 실망하는 것들이 있다면 끝까지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양심 있고 예를 들어서 싸게 지을 수 있는 업체에서 건축에 관련되어진 이제 전체 금액을 뭐 그 한 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통. 대충 뭐 얼마 정도 들어갑니다. 좀 러프하게 잡았고 이랬어. 그럼 예비 건축주들은 대부분이 이럴 거예요. 두 말도 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 알아보고 전화할게요. 라고 하고 전화를 끊는 게 대부분이죠 보통은. 예. 그게 이제 바로 그래서 건축주님들이 올바로 뭔가를 얻어갈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평당 얼마예요? 라는 질문이 어찌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질문이 동시에 가장 어려운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자에게도 아무런 소득이 없는 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꼭 그렇게라도 묻고 싶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묻기를 권유합니다. 건축의 최소 스펙 단가는 얼마인가요? 최소 스펙의 골조, 외장, 지붕, 창호, 인테리어의 각각의 스펙은 어떤 것인가요? 그리고 반드시 그 내용을 메모해서 비교하면서 최소한의 가격적인 면에서의 비교가 좀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의 질문은 최소 스펙을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방문이나 출장 상담을 요구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원하는 그 내외장 자재나 또는 추가로 들어가는 포치, 테라스, 다락 등에 추가되었을 때의 견적을 받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 이외에 아무것도 들어갈 것이 없다고 하는 업체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포치, 테라스, 다락을 다 추가해서 정확한 금액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거 이외에 분명히 건축주님이 원하는 인테리어를 진행하려면 보통 1,000만 원 내외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집을 짓겠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스스로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만큼 기준이 될 수 있을 만큼의 공부는 해야 한다. 최소 기초, 그 다음에 골조, 그 다음에 외장, 내장, 지붕, 창호, 인테리어 이렇게 7가지만이라도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 건축비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면 상담 시에는 원하는 형태나 포치나 테라스 등의 추가 건축비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건축주가 예비 건축주님이 가장 궁금해하는 베스트 10 그 중에서 첫 번째 시간 평당 단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좀 더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좀 더 이제 하실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댓글을 좀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을 한 번도 제 채널에서 한 적이 없는데 앞으로는 좀 하려고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